네.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방화벽 정책을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설명을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나 이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죠. 방화벽, 우리 보안의 가장 시작점은 방화벽이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나 방화벽 없이 다른 보안을 생각하지도 않고, 2000년도부터 방화벽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보안의 이제 기본인데, 이 기본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는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방화벽에 대한 관리는 되게 쉬운 일이지만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기업이나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특히나 더 어려운데 인력이 채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력사원은 더 채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황들이 한국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쉬운 방화벽 운영 또 이 부분이 인력 이동이 좀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화벽 운영자들이 잘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잘 못하면 바로 장애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방화벽 업무는 일단은 점점 늘어나고, 저희가 사실 금융권 같은 경우나 공공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하면서 방화벽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망분리하면서 방화벽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보안에 대한 그 정책이 강화되면 예전에 이렇게 크게 레인지로 열었던 것들을 세세하게 쪼개서 기간 관리도 해야 되고 접속자에 대한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책 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위에서 보실 때는 티가 안 나요. 거기 늘어나는 것만큼 사람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안 늘려주고 실제로 일은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작업을 낮에 못하고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 지나면 남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그때 하거나 또 주말에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터프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보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정책을 신청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의 IP가 뭔지부터 해서 이거 옛날에 신청된 건지, 이런 전화들을 또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방화벽 운영하신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고, 게다가 요즘에 같은 경우 보안 인력을 채용도 어려운데 이런 인력들의 이동이 많으니까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마지막에는 이제 농협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농협 같은 경우는 대략 500대가 넘는 방화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넘는 인력들이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냐면 어떤 신청이 하나 오면 빨리 적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알고 그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쳐가는 모든 거점 방화벽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일주일도 걸리고 어떤 거는 한 달도 걸리고 검증하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은 언제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운영자분들은 이런 복잡한 환경일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감사 대응 같은 이런 컴플라이언스 대응들 이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고, 아마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큰 거는 방화벽에 대한 정책을 처리하는 이 사람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장애의 포인트들이 많죠.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확인하는데 그때 다 못 본다던가, 그리고 뭐 500개 되는 방화벽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거쳐가는 라우팅 경로상에 있는 방화벽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체크하고 검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엘보일 정도로 키보드를 입력하는 많은 정책을 처리할 때는 빠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 숫자를 킬 때 132를 쳐야 되는데 123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만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또 장애로 이루어지는 경우들. 그래서 여러 포인트들이 실제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동 관리에 대한 문제고,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장애가 나면 보고해야 되는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관에. 근데 제가 방화벽에 대한 운영으로 인해서 보고가 됐던, 기관에 보고됐던 장애 사례들을 좀 여쭤본 건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는 그 키사나 금융보안원에서 계속해서 유해 IP를 찾아서 금융기관들한테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손을 입력해서 넣다가 IP를 잘못 입력한 거죠. 그래서 블랙 IP를 차단 IP로 넣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운영 서버 IP가 돼가지고 서비스가 장애 난다던가 이런 장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은 뭐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안 쓰는 정책들을 찾아서 지워주는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방화벽에 들어가서 실제로 안 쓰는 룰을 선택해가지고 지우는데 옆에 줄을 잘못 지운 거예요. 그래서 운영 서버 중인 대국민 서비스가 장애가 나서 또 큰 장애로 이뤄진 이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료기간이 있는데 만료기간이 지나서 연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체크가 안 돼서 또 장애 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관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다른 기관들이 이제 내부 감사를 할 때 가장 지적사항을 찾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안 쓰는 정책인데 열려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적사항을 무섭습니다. 네.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제 그 금감원에서 봤을 때 지적사항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감사 나가신 분들은 그게 실적이거든요. 근데 찾을 게 없다 그러면 방화벽을 뒤지면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방화벽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좀 넘어가고, 제가 가끔 이 자율주행과 방화벽 자동 운영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방화벽 자동으로 운영해도 그거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질문들, 그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그저께도 저희가 대구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못 믿겠다, 자동화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테슬라를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12만 킬로 정도를 탔으면 한 1년에 한 4만 킬로 정도를 넘게 타는데, 근데 고속도로 달릴 때는 자거든요. 거의 제가 뭐 멀리 나주나 뭐 대전 이런 데 자주 가는데 그냥 완전히 잡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법상 핸들을 잡긴 해줘야 되니까 핸들한테 내가 잡고 있다는 신호는 계속 주면서 잡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이 리프레시 시간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94%가 운전자의 실수입니다. 아마 방화벽도 장애가 나는 경우에는 방화벽 자체가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것보다 운영자분들이 어떤 정책들을 잘못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나는 장애들이 아마 94%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저 나름 난폭 운전을 해서 이렇게 실선인 차선도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규칙을 잘 위반을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하면 차선을 넘어갈 때 절대 실선인 구간에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규칙을 잘 지켜요. 근데 저희가 방화벽 운영에서도 보면 규정들이 많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룰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운영 서버 존에는 개발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운영 서버 구간에서만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운영 서버에서는 어떤 포트는 열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처 체크 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 시키게 되면 규칙들을 다 미리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자율주행을 해보면 실제로 차가 너무 잘하니까 저는 계속 딴짓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선도 앞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이 몸의 긴장감도 풀어주게 되고 내가 쓰는 에너지를 운전에 쓰지 않고 다른 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화를 하면 자동화로 인해서 내 업무량은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여러 보안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정리하는 작업이든 오래전부터 왔는데 이런 정책들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건지, 정리할 건지, 과다 오픈된 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낮에 방화벽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영역에 계신 분들,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PMS라고 하는 이 제품은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초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방화벽 정책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기종 방화벽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기종 방화벽 간에 뭐 정책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기능이라던가, 그다음에 아이디 기반의 정책 가져가는 부분들, 그리고 토폴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이나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이제 방화벽의 정책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민감한 운영망이 아니라 개발망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고 나면 그리고 자동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승인이 나면 자동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넣는 것까지 실제로 10분 안에 이렇게 사이클을 운영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망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를 운영하시는 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를 쓰고 있냐면 신청하는, 보통은 이제 방화벽 정책은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데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신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되고 나면 신청하는 그 시점에 신청한 내용이 적합한지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두게 되고요. 이 검증할 때는 여기에 신청 시스템에다 어떤 로직을 넣어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저희 FPMS로 이 정책 요청을 하게 되면 FPMS가 안에서 다 검사해서 그 결과값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이 정책이 컴플라이언스 위배되는지 신청 가능한 내용인지 이걸 확인해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 그게 검증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FPMS 던지게 되면 FPMS가 알아서 어느 라우팅 경로 구간을 거치는지, 해당 방화벽에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는 어떤 위배가 사항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넣을 정책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분들이 확인하셔서 요거는 잘 만들었다, 또는 뭐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거는 넣겠다 그러면 몇 시 며칠 날 몇 시에 넣겠다 설정해 놓으면 그때 각각의 방화벽에 해당 정책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구축해서 그 내부의 보고자료로 사용하고 교육자료로 사용했던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을 신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이제 농협에는 한 신청건이 5만 개 이상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번 2020년도 한 6월 정도 7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했을 때 누구도 우리 회사에서는 1번이 걸리면 안 돼 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오면 빌딩을 폐쇄하거나 층을 폐쇄하거나 하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층에는 한 부서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업무가 안 돌아가면 안 되니까 대체 사업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업장에 한 부서 사람들이 다른 사업장 영역으로 나눠져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방화벽만 500대인데 여기에 쓰는 유저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접근하는 서버가 많은데 업무해야 되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자리에 IP가 바뀌었으니까 그 IP로부터 자기가 업무해야 되는 모든 정책을 다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체 사업장을 급하게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넣어야 되는 정책 수가 진짜 몇만 건이 돼요. 그거를 사람이 처리하려고 했으면 밤을 새도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100% 구축돼 있진 않았고 70% 정도 방화벽이 자동화가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로 이렇게 뭐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또 몇만 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넣으면 이 한 줄 한 줄이 하나의 신청건,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 있는 그 정보들을 한 개의 방화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우팅 경로에 따라서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을 거거든요. 그 하나의 한 줄의 방화벽을 저희가 다 FPMS가 이제 신청 내용 확인을 누르게 되면 FPMS가 그 정책을 받아서 다 확인을 합니다. 어느 구간을 거치고 그 방화벽에 어떤 정책이 있고 그 방화벽에 설정된 컴플라이언스 룰은 뭐고 이걸 다 확인해서 여기 신청 필요라고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확인했더니 이거는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해당하는 방화벽이 4개인데 4개 중에 2개는 정책이 이미 들어있고 2개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신청 필요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청 불필요 돼 있죠. 기존에 등록돼 있는 정책이니까 신청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고객사들은 이걸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가 잘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데 하루가 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사전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정책을 신청하고 반영을 할 때
거쳐가는 모든 라우팅 경로에 맞춰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운영자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세요. 그래서 한 줄이 신청이 되면 그 한 줄의 모든 경로를 다 파악하고 각각의 방화벽에 있는 정책을 확인하고 방화벽별로 어떤 정책을 넣을 건지를 운영자가 다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해서 엑셀로 정리해놓고 이제 방화벽을 넣을 수 있는 시간에 손으로 넣게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FPMS는 다 뒤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화면이 흐립니다. 실제로 그 고객사에서 썼던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신청 아이디가 있어요. 신청은 한 개의 신청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줄을 저희가 예시로 넣은 정책인데 이 한 줄의 정책이 거쳐가는 거점 방화벽이 4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방화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이제 까만색은 이미 정책이 들어있어서 안 들어가도 되는 정책이고 요 2개는 정책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청했던 소스 데스티네이션까지 그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 요 한 줄을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정책이 어떻게 생성이 될 건지를 미리 보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에는 이거에 대한 신청건 그리고 요 작업건 이 번호가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화벽에서 확인했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이 신청했고 어떤 신청건이고 어떤 작업에 의해서 이 정책이 생성되는지를 관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방화벽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열려져 있던 정책은 왜 열려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담당하기 전에 또는 그런 관리가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이프 사이클까지 같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룰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검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청한 정책이 결제 승인이 되고 나면 이 과정에서 FPM에서 넘어가게 되고 넘어가는 순간 저희가 모든 걸 자동화해서 운영자가 바로 보실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컨펌하면 이 정책이 완전히 이제 생성될 준비가 된 거고 커밋하면 예약된 시점에 해당 방화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뒤에 스케줄링이 있다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방화벽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방화벽에 있는 정책들을 검색을 진단하고 하는 건데 많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용 룰이나 미사용 객체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 오픈된 거 중복 룰 이런 거 이제 정리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레포팅을 통해서 파악하고 정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부분 영역의 시큐리티 그룹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종 간의 관리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은행권은 한 벤더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방화벽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기종의 벤더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벤더별로 관리하는 어떤 특성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죠. 이기종 간을 쓰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동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각 방화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 밴더를 쓰다가 B 밴더로 바뀌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저희 FPMS가 모든 정책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A 밴더 정책을 그대로 B 밴더 정책으로 옮겨주는 이런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반의 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을 많이 도입을 하셔서 IT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모든 방화벽을 다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방화벽과 차세대 방화벽을 혼용해서 하지만 실제로 레거시 방화벽의 IP도 사용자 IP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FPM에서 뒤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가 다 IT 기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례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S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한 1000대 정도 넘는 수량을 자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스크린샷 하나를 받아서 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일부 디스플레이 영역 쪽에만 그룹핑해 놓은 방화벽 구간이에요. 1000대 중에 이제 요 존만 모아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적용되는 방화벽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벤더 개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해당 월에 신청 처리된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룰 개수 이렇게 되는데 60만 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일들을 자동화하면 그거로 일어나는 여러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나 내부 운영에 대한 효과나 그리고 방화벽의 룰 처리를 하게 되는 그 시간에 대한 소요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옛날 자료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동화하는데 저희가 그 기존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S은행의 담당자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방화벽 운영자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키인을 잘못할 수도 있고 미처 어느 구간을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청했던 사람이 왜 빨리 안 되냐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방화벽에 정책이 안 들어가서 우리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매번 다 얘기하기가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케이블이 이상해서 통신이 안 된 거다. 어떨 때는 포트가 이상해서 안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짜잘한 장애들이 하나도 없어져서 방화벽 팀이 욕을 먹을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아주 사소한 장애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요 내용은 저희가 그 다른 세미나에서 그 농협에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사례 발표로 나와 주셔서 발표했던 내용이고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요 농협 사례도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농협은 저희가 19년도에 계약을 해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했고요. 왜 1년으로 했냐면 저희가 이 당시에는 안내 방화벽이 API로 연동되지 않고 CLI 방식으로 연동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CLI로 연동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방화벽 운영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시켰을 때 장애를 걱정하시는데 CLI는 커맨드를 날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에러들이 있어요. 커멘트에 어떤 특정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얘가 그 커멘트에 데이터를 못 넣고 어떤 방화벽은 이제 에러가 나서 떨어집니다. 근데 CLI로 그런 명령을 던지면 이 정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API 방식으로만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안랩이 API가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 안랩에서 API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약속을 받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긴 사업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500여 대 이기종 방화벽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가 이제 일부분 샷이에요. 일부분 토폴로지 샷인데 훨씬 더 크지만 다 공개할 수는 없고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한 화면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운영을 사람이 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방화벽 운영하는 분들은 밤새는 일이 그냥 매일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하고 중앙회하고 해서 이렇게 500대 규모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바로바로 적용하는 체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보안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방화벽이고 방화벽에 뭘 많이 하냐면 정책 작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오류나 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동화를 하고자 했던 거였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포장하면 안 되니까 조금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래는 10명 넘는 인원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보통 기업이나 기관들이 예산 없는 사업을 안 하시거든요. 특히 농협은 더 그럽니다. 감사를 국정원 감사도 받고 금융감독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 예산 없이 사업을 안 하는데 여기 이제 기사 났던 거기 때문에 올립니다. 여기 그 당시에 부장님이셨던 분이 예전에 2013년도에 농협은행 중앙에 분리하는 PM을 하셨는데 그때 가장 많이 늦게까지 일하고 가장 많이 장애를 일으킨 업무가 방화벽이었고 그 13년도 사업하시는 당시에 이 방화벽 운영을 자동으로 하시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저희 FPMS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이거 되는 거 확실하면 사업해라 하고 모든 조직을 다 설득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 이 사업을 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한 이후로 내부에서 혁신상을 받으셨어요. 이 팀이. 그래서 팀원 전체가 다 승진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고생 많았다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홍보 많이 하라고 이렇게 기사도 내고 하라고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농협은행에서도 지금도 너무나도 만족해하면서 500대 가량의 방화벽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를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제가 어느 그 도입한 은행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보안 제품을 도입을 하면 뭘 못하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래서 맨날 이걸 도입한 사람이 욕먹는데 또는 된다고 했는데 와서 보면은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말한 거보다 더 잘 되고 우리 일을 줄여주는 이 솔루션은 FPMS밖에 없다. 이렇게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고 이 퀴즈 여기 스타벅스 상품권 퀴즈가 있는데 여러 번 강조해서 아실 겁니다. 농협은행에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손을 높이 드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눈에 띄게 네. 네, 맞습니다. 너무 강조해서 그냥 손만 들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업무 하시는데 고생 많이 안 하시고 자동하고 우리가 편하게 좀 일할 수 있는 자율주행처럼 그런 보안 업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